어디로 뛰어야 할지. 힘찬 음성 3초간 발사! 어떤 삶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도무지 종잡을 수도 없고 막막하지만 깨지고 서툴고 다쳐도 세상 눈치 안 보고 뜨겁게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펙 따위 던져버리고 깡 하나로 열정을 불태우는 끼 많고 꿈 많은 대한민국 청춘, 그 꾼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여름 비바람 치던 날 아침, 맨몸으로 빗속에 뛰어드는 청년들. 연기과 전체 뛰어! 가! 그렇죠! 한 대학의 연기 전공 학생들입니다. 둘, 셋, 넷. 어느 유행가의 노랫말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일 없이 매일 반복되는 그들의 첫 일과 날씨 탓하며 꾸물거릴 틈이 없는 뜨거운 나입니다. 비가 와도 저희 연기과는 이제 날씨 상관없이 매일 고무로 뛰기 때문에 열에 한 명도 없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열애하는 인원이 생기면은 이제 팀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연기과는 또 팀 분위기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항상 저희는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세운 다짐, 이제 연기과의 전통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연기과 학생들의 하루는 이제부터입니다. 연교시 연습실 훈련.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몸의 모든 기관과 감각들을 자극하고 깨워주는데요. 수백 번의 근육통을 겪어야만 가능한 일. 무대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수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영화 만능인입니다. 제가 힘들 때나 좀 외로울 때, 그럴 때일수록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받았던 영화를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오수민 군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형체를 갖추기 위해선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지금 바로 출소하시오! 만분다는 소리! 가는 곳마다 질문을 받았지만 김규식 동지는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 하오. 이 사실만으로도 외국 여론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손끝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심장으로 쓰는 글, 머리로 쓰는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쓰는 글이어야 해. 무슨 겸손의 말씀. 성균관에서 나온 자네의 항의성 투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얘를 여기 끌어들이고 싶은 거야, 많은 거야, 뭐야, 목적이 뭐야? 스카우트 하려는. 그 포인트만 가지고 해. 성대를 가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 목에 힘 빼고. 이건 정체성도 없어. 이딴 식으로 읽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 뭔지 지금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의욕만 앞선 대사 처리에 호된 지적을 받은 오수민 군. 하지만 쓴소리를 달게 듣는 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라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인물하고 싸우라고, 인물하고. 지금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땅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지 신체호를 읽을 때, 이때 써야 될 때 작가가 그때는 검열이 있었을 때는 검열이 절반될 뿐인데 달달한 칭찬보다 단점을 지적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 치열함을 가르치는 거죠. 연습은 실전처럼. 안 그러면 연습 때 치열하게 안 해놓으면은 공연에 가서 힘들어져요. 우리 학생들 그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구름 거치고 다시 뜨거워진 여름. 연기과 학생들은 좀 더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호흡에 집중, 호흡에 집중! 더 내려가! 목 들고!
뚝 닫지 마. 더 끝까지 뱉어. 가. 마치 단체 기합이라도 받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중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 평균 80시간 아르바이트. 오수민 군의 꿈을 향한 사투는 강의실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새벽부터 뛰고 강도 높은 훈련을 연이어 받았지만 짬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돈 문제겠죠? 제일 힘들었던 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 계열은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잖아요, 다들. 근데 제가 이제 예술 계열로 들어온 만큼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면서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에서 40 정도. 최대한 돈 많이 안 요청하는 쪽으로 하면서 제 돈으로는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한 집안을 원망도 해봤고 모두 포기해버릴까 좌절해 본 적도 많습니다. 놀고도 싶고 막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은데 근데 우선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아직 누구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날 잡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려고요. 네. 오수민 군을 일찍부터 철들게 만든 환경. 비록 지금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있지만 꿈을 이룬 그 어느 날 웃어넘길 추억 한 자락이 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맨날 연주 선배한테 혼나는 거 보면은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학비 부담을 제외한 최소한의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자취나 하숙을 할 경우는 49만 원, 본가 거주의 경우는 32만 원이었는데요. 전체 67%의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카 대학로에서 졸업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학생들.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강바타르 씨도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오는 강바타르라고 합니다. 몽골에는 절두대학교 졸업하고 6년 동안 일했다가 갑자기 그런 TV 프로그램에 그런 오디션 보고 1등 받아서 한국에 와서 연기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강바타르 씨는 몽골에서는 이미 상업영화에 출연한 꽤 알려진 배우인데요. 지난 2013년 그의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되면서 한국 관객들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국 유학은 한류를 직접 접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예 딱 찝어봐요, 발음을. 그러면 차이가 좀 일부분에 되게 아들이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관객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포토신의 화장실 냄새는 장난이 아닙니다. 또 외국 분이시라서 발음 교정하면서 원미 처리 같은 거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렇다면 박사님. 의욕이나 연습량에선 어린 동기들에게 뒤지지 않는 강바타르 씨지만 한국어 대사 처리는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그들만의 첫 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논다서 해는으로 나들 록슨벌 꼰자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담에 관해서는 공짜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밤새도록 연습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동기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꿈에 잡고 꿈 위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연습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특히 우리 몽골 사람들도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초 둘째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온 아내와 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는 남편의 결정에 가장 혼란스러워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직업은 바꾸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그때 또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국으로 우리 남편 혼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남편과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 사이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했던 아내. 예술은 배고프다라는 현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인 열의 예닐곱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극 배우들은 학교를 나왔을 경우에 학교 갓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뭐 교통비 수준으로 받고 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입으로 연극계 수입으로는 전혀 연극 활동을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연극 예술 또한 개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재 육성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재 육성과 개발은 거기에 따르는 뭐 경제적인 뭐 생계라든지 또 차후에 어떤 그 희망, 비전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좀 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바타르 씨는 희망해 봅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현실이 오기를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이 이뤄지는 날, 그는 또 다른 꿈을 꿀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다 배우고 다 가지고 가서 몽골 애들한테 몽골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비지땀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청춘. 여기 여해성군도 있습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그냥 딱 보고 느낀 게 그냥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훌륭한 연기 잘하는 배우가 꿈이죠. 찻대고 포대고 그야말로 솔직한 청춘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진 돈보다 꿈을 우선순위에 두는 아직은 순수함을 잃지 않은 청춘들입니다. 다물어야 돼. 그래야지 배가 움직인다. 복식호흡이 되는 거야.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는 청춘들. 그러나 꿈을 꾸게 된 이유는 그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족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이랑 많이 산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는 외로웠던 윤영기, 기댈 곳 없는 집과 학교를 떠나 길에서 춤을 추며 방황했던 여해성 군인데요. 뒤늦게 그를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한 건 연기였습니다. 문득 길이 아닌 무대에서 제 이야기와 끼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졌답니다. 자, 숟가락 어디로 강의가 한참 진행되던 그때 지각생들이 들어섭니다. 여기 서. 바뀐 강의를 깜빡하고 딴짓하다 뒤늦게 달려온 모양인데요. 아니 얘가 어제 전달했잖아. 말 알아들었어? 네, 어제 전달했어요. 근데 준비. 똑바로 서 다. 이거 놓고. 자, 한 사람씩 올라오면서 막춤 추고 들어가. 뭐야? 그게 무슨 막춤이야?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막춤벌 지령에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막춤벌을 받는 그 스승의 그 제자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끼 많은 청춘들을 자유롭게 꿈꾸게 하는
연기과의 교육 방식입니다. 자연에 취하기 좋은 날, 연기과만의 특별한 야외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장소는 추모공원. 이곳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 있어도 되고 그 아래까지 쭉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또 사람 냄새 나는 글귀를 좀 찾아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죽은 사람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보단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청춘들에게 고인의 생을 상상하고 교감하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저는 이제 우리가 희곡에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은 거의 그리 멀지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고 삶의 끝자락에서 삶의 시작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 수업에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죽음을 통해서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숱한 사연을 안고 사라진 죽음 앞에 걸음을 멈춘 그 순간, 목적의 절반은 이뤄낸 것입니다. 네, 그거를 너는 어머니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 어린 나이에 먼저 가버린 그 아기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일찍 갔냐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직 별로 안 살았어. 아직 살 날도 되게 많이 남았는데 사람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살고.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을 배우게 해주는 추모공원 수업이 유독 남다르게 느껴지는 여혜성군. 그가 어느 할머니의 묘비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그에게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에겐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소중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죠. 저는 사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세상에서 딱 한 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할머니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제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아프셔서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엄마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여혜성군. 그렇게 그는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청춘들이 성장해 갑니다. 어둠이 짙어진 캠퍼스. 예술극장의 밤은 낮보다 뜨겁습니다. 연기과 학생이 된 이후 첫 무대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아직 서툰 실력이지만 지금껏 못 믿어하던 부모님께 숨겨놓은 끼를 보여드릴 첫 기회입니다. 엄마가 안 들어준대. 뭐를? 뽀로로를. 춤으로 사춘기의 방황을 이겨냈다는 여혜성 군도 보입니다. 좀 아쉽긴 한데 동기들이랑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 나오진 않았지만 180%까지 끌어올렸다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연기과의 열정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공연 당일, 만능 영화인이 되고 싶다던 오수민 군은 무대 뒤 스태프 역할도 맡았습니다. 오케이. 왜 지금 필요해? 아니 지금 다 정리해놓게. 다 정리해놨어 내가.
제법 의젓하게 동기들도 챙기는데요. 여혜성군은 시키지도 않은 연습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떨려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공연 해왔던 것보다 지금 이게 더 떨립니다. 한판 벌려보자. 얼쑤. 이거 내 건데. 드디어 가족들이 객석을 채우고 연기과 1학년들의 첫 무대가 막이 오릅니다. 지금부터 제9회 홈커밍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 무대가 아니면 안 되겠다던 청춘도, 노심초사 그 무대를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모두 한마음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을 모두 쏟아낸 무대 뒤, 서로를 격려하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오늘 틀렸는데 아니야 멍청아.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어 더 감사했던 첫 무대. 부모님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습한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되고. 그렇게 청춘들은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며 마음의 키를 키울 겁니다. 무대가 끝나고 의젓했던 학생들은 순식간에 아이가 돼버리는데요. 몇 개월 만에 훌쩍 자란 자녀를 보는 부모님 마음은 흡족하기만 합니다. 안쓰럽지요.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잘하고. 오늘 보니까 아주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된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애쓰고 너무 좋아요. 애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아픈 것도 둘째치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즐길 줄 알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미래가 이렇게 밝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반대가 이번 계기에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누군가는 꿈의 장애물 중 가장 높은 부모님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아 행복하다.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청춘들만의 축제 뒤풀이. 애써 담담해 보이려 하지만 마음 한켠 허전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은 상처를 감추기엔 순수하고 여린 청춘입니다. 축제가 끝난 며칠 뒤, 여혜성 군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여혜성 군의 엄마입니다. 옆필이 아이가 와 울어. 너무 반갑구나. 2달 만에 자식 같은 손자를 하얗게 지운 할머니. 혜성이 아이가 혜성이. 아 혜성이가. 아니 혜성이. 혜성이. 아이고 우리 혜성이가. 아니 혜성이가 어찌 이렇게 컸노. 혜성아. 거친 사춘기를 보내며 참 속도 많이 태워드렸는데 부모 정없이 커 기죽을까 애지중지 키워주신 엄마 같은 할머니입니다. 착한 손자라요. 얼마나 말도 잘 듣고. 그 할머니를 위해 이제 진짜 마지막 무대를 올립니다. 어린 손자가 부리는 재롱을 보며 기뻐해 주시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방황을 접고 다시 품기 시작한 꿈.
힘들고 지쳐도 그가 연기자가 되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 손자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사실. 엄마 같은 할머니에게 지워지지 않는 멋진 손자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여혜성 군의 꿈.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영화인이 되고픈 오수민 군의 꿈. 한국과 몽골의 무대를 누비며 멋진 아빠가 되고픈 강바타르 씨의 꿈까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꿈꿀 권리. 때론 멀리 돌아가고 때론 지쳐 쉬어가더라도 뜨겁게 도전하는 청춘에게 세상의 잣대가, 세상의 무관심이 꿈을 포기하는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연극을 해도 약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 마음 편하게 막 자유롭게 연극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에서 실제로도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자대보험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